자,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부터? 56페이지 할 차례죠, 그죠? 56페이지 쭉 풀어왔습니까? 저번 주에 안 왔어. 아, 저번 주에 56페이지 일단 펴서 한번 매겨봅시다. 네. 현민이랑 가연이야, 소연이야? 가연이. 가연. 자, 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거는 54번에 여기 56페이지. 54번에 1, 55번에 1, 56번에 1, 57번에 1, 58번에 4, 59번에 2. 혹시 못 풀었지? 자기는 틀린 거 있는 거 한번 틀리거나 같이 볼 만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54번하고 59번 중에서. 다 맞았어요? 오, 뭐 이렇게 잘해? 몇 번? 57? 자, 57번 한번 봅시다.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전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근, 그러니까 뜨다라는 뭐예요? 동사. 뜨다라는 동사의 뜨가 어간인데 뒤에 뜨 플러스 개 플러스 질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전미사고 얘가 전미사고 얘가 원래는 동사의 어간이었는데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어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근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근 플러스 전미사 플러스 전미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전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전미사 질이 붙어 뜨개 질이 된 것으로,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플러스 전미사 플러스 전미사,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하여튼 뭘로 만들으라는 거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요렇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3개, 4개 막 이렇게 있더라도 하여튼 몇 개로 만들어야 된다? 2개로 만들어야 돼, 2개로. 그러니까 뜨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질이 붙었다라고 하니까 직접 구성 요소는 요놈이랑 요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지금 뭐만 하더라도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되니까 뜨개 자체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된 거야. 근데 여기 만약에 이쪽에 전미사가 온 게 아니라 만약에 뭐가 왔다면은 만약에 뜨개놀이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 뜨개놀이 하면 놀이라는 또 명사가 온 거잖아.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다시 파생어, 여기 새로운 어근 한 개에다가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파생어가 된다라는. 요거 말고 만약에 뜨 플러스 개, 뜨개놀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뜨개놀이가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뜨개 뜨면서 놀고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똑같이 놓고 보면은 뜨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근이죠. 걔는 아까 전미사라 그랬죠, 그죠? 또 어근이죠. 놀다라는. 근데 이는 다시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된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돼 있다면은
요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떻게 갈로가 쳐져야 될까? 뜨개랑 놀이가 이렇게 쳐져야죠. 두 부분으로 만들자 그랬잖아. 그러면 뜨개랑 놀이. 그러면서 얘하고 얘는 뭐고? 일단 파생어야. 파생어면서 새로운 어근 한 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얘하고 얘도 파생어로 새로운 어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요놈하고 요놈이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으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된 거죠. 그럼 요거는 뭐 최종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지. 이건 최종적으로 합성어라고 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우리 문제에서 나온 말이지만 쌤이 요건 만든 거지, 그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직접 구성 요소 두 놈으로 만들어서 얘가 어근이 됐는가, 어근 접사가 됐는가.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어근해서 새로운 어근이 한 개 만들어졌어요. 여기 새로운 어근이 만들어졌지만 어근 플러스 접사의 꼴이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파생을 하면 얘는 요거 파생어였고 요거 파생어였지만 요게 새로운 어근 해서 합성어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싸움꾼 한번 보세요. 싸우다지. 싸우다의 어근 싸우. 미음은 뭘까요? 무슨 전미사?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지. 그리고 꾼은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해가지고 꾼 전미사죠. 그래서 어근 전미사. 그러니까 명사형 전미사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요 싸움은 싸우다라는 동사에다가 싸우라는 동사 어간에다가 플러스 미음이 붙은 꼴이에요. 여기 전미사,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그리고 꾼은 다시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뭐 노름꾼, 싸움꾼, 뭐 나무꾼 이렇게 이제 하는 꾼이죠. 그다음 옆에 있는 군것질은 뭘까요? 군것질은 군 플러스 것 플러스 질이죠. 군은 뭘까? 요거는 어근, 요게 어근인데, 요 어근 앞에 붙은 놈은 접두사라고 하겠죠. 그죠? 접사예요. 뒤에 붙은 놈, 요 놈이 전미사지. 요것도 직접 구성 요소로 하면 뭘까? 이건 뭐 직접 구성 요소로 이렇게 군, 겉질,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떤 놈으로 쳐도 마찬가지예요. 군은 무슨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야? 군이 뭐라고? 쓸데없는 다른 게 뭐 있어요? 군 말고. 예, 군것질 말고. 군이 들어가서 쓸데없다 이렇게. 군잡? 군살? 맞아. 군살도 되네요. 쓸데없는 살. 군 또 뭐가 있을까? 군소리 말고 따라와. 또는 군말 말고 따라와. 이렇게. 군 식구라는 거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군 식구. 왜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외삼촌이 우리 집에 살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군 식구가 하나 늘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뭐 외삼촌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네 정예 멤버가 아닌 다른 것.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군밤은 뭘까요? 그렇지, 구운 밤이지. 굽다에서 나온 군. 그러니까 이거는 어근이지. 밤도 어근이지. 그러면 이건 합성어예요. 군밤은. 통사적 합성어일까? 비통사적 합성어일까? 왜? 군밤 했을 때 굽다에다가 굽다는 기역 고경어 비읍 불규칙이거든. 굽다에다가 특정한 다른 어미가 오면은 예전에는 구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굽다는 예전에 비읍이 아니라 뭐였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똑같은데 좁다가 있고 돕다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똑같이 비읍받침이잖아. 근데 요게 예전에는 순경음 비읍이라는 게 있었던, 요거 들어봤어요? 비읍 밑에 동그라미 있어서 여기 순경음, 순자가 입술 순자고 경자가 가벼울 경자거든. 입술 가벼운 소리 해가지고 비읍은
브 하면 되지만 이거는 브 약간 살짝 가볍게 내는 소리야. 근데 이제 없어졌죠.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 때는 이게 있었었는데 요걸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데 요 순경음 비읍이 비읍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비읍이었던 놈이 있고 예전에는 순경음 비읍이 있었던 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미 아를 한번 붙여봐봐요. 어미 아. 오니까 아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미 아를 붙여서 활용을 시켜보면은 얘는 조바가 되지. 장소가 좁아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좁아죠. 이거는 뭐예요? 도와가 됐죠. 갑자기 비읍이 없어지고 뭐가 됐어? 비읍이 없어지고 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아. 그러면 이 순경음 비읍이 없어지면서 순경음 비읍이 이제 세종 때 15세기에는 있던 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요게 나 없어집니다 하면서 그냥 없어지면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를 흔적을 남겨놓고 갔어요. 나 예전에 순경음 비읍이었습니다 하는 흔적을 뭘로 남겨놓는가? 오 아니면은 우로 남겨놓고 간 거야. 뭐 언제 오가 오는가? 앞에 양성모음이 오면은 오를 남겨놓고 없어지고 음성모음이 나오면은 우를 남겨놓고 없어졌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걸 해보면은 춥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니까 어를 붙여야 되겠죠? 근데 어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춥어야 추워야 추워죠. 그러면서 얘가 원래는 순경음 비읍이었다라는 거예요. 얘 없어지면서 얘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집니다 하면서 뭐를 남겨놓고 가? 우를 남겨놓고 갔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를 붙인 거야. 그래서 추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 좁다였고 비읍 받침이었던 거예요. 15세기에도 좁다. 근데 얘는 돕다나 춥다는 이렇게 바뀌는 걸로 봐서 예전에는 얘가 순경음 비읍이었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상도 사람들은 아직도 순경음 비읍을 안 없었어요. 그래서 사투리에 어떻게 할까? 경상도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하거든. 아이고 추워라 해서 그대로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워라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잖아. 경상도 사람들 추워 더워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순경음 비읍이 그대로 남아있는 꼴이고 지금 표준말에서는 앞에 양성모음이 올 때는 오를 남겨놓고 가고 음성모음이 올 때는 우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좁다와 돕다가 똑같이 생겨서 똑같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달리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굽다도 사실은 뭐예요? 구분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요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했는 부분이 없어져야죠. 없어지면서 뭐를 남긴다고? 오나 우를 남겨야 된다 그랬지. 오 남겨야 돼, 우 남겨야 돼. 우 남겨야죠. 얘가 요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구운이 되는 거예요. 구운인데 요 우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우와 우가 똑같으니까 동음 탈락이 돼서 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밤 할 때 군은 요 구까지가 뭐고 어근이고 여기 니은이 뭐고 어간이고 니은은 간형사를 만들어주는 간형사형 전성 어미가 생략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요 밤을 꾸며주는 요 형태로 됐으니까 통사적 합성을 하는 거예요. 어미가 생략되지 않은. 그래서 요 군밤 할 때 군밤은 합성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예 요렇게 두 개 요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아름답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다 해서 아름답 할 때 답 비읍 받침이지.
어간이 비읍받침으로 끝나면은 이놈이 원래부터 비읍받침이었는가, 원래는 순경은 비읍받침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아름답다도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답이 비읍받침인데 여기다가 아름다 뭐를 해야 돼요? 아를 붙여야 될까? 어를 붙여야 될까? 아니지. 얘가 아잖아. 얘가 아니까 원래는 아를 붙여야 돼요. 아를 붙이면은 우리가 아름답아야? 아니죠. 아름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이 비읍은 진짜 비읍이 아니고 뭐였다라는 거예요? 순경은 비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면 아름다바.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뭐를 남겨요? 오를 남겨야 돼? 우를 남겨야 돼? 아인데? 아니까 뭐를 남겨야 돼? 오를 남겨야죠. 그래서 오를 남기고 아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아름다워라고 안 할까? 쌤이 고등학생일 때는 아름다워가 맞는 말이고 아름다워가 틀린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도 잘못 써. 원래 아름다워라고 해야 되잖아. 원칙대로 하자면 아름다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틀리게 쓰니까 계속 아름다워라고 쓰다 보니까 표준말을 아름다워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쌤이 최고 싫어하는 게 이런 거라 그랬죠. 원칙 안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그걸 표준말로 바꿔버린 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원래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다워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아름다워가 표준말이 된 꼴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는 아름다워가 맞고 아름다워는 틀린 말.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이렇게 딱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어간이 비읍받침으로 끝난 놈은 두 개로 나뉠 수 있겠구나. 원래부터 15세기 때부터 비읍받침이었던 놈은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아나 어를. 근데 오나 우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놈들은 원래는 순경은 비읍이 쓰여 있었던 놈이고 순경은 비읍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내가 순경은 비읍이 여기 원래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면서 죽으면서 흔적을 남겨놓는데 오나 우를 남겨놓고 간다. 양성모음일 때는 오를 남겨놓고 가고 음성모음일 때는 우를 남겨놓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주 나오는데 지금 나온 김에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비읍이 없어지는 거를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것질은 전미사 어근 전미사 꼴이다. 놀이터는 방금 했어요. 방금 한 게 아니라 놀이터는 놀 플러스 놀이 어근이죠. 이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 터 이렇게 됐죠. 그러면 놀이가 먼저 만들어져서 파생어가 된 거지. 파생어에다가 터라는 명사. 그래서 이거는 어근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는 놀이터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됐어요? 직접 구성 요소 먼저 놀이터. 설마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없겠죠. 놀이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 놀이가 만들어지고 터. 그래서 놀이 명사, 터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 합성어. 요거 놀이 자체는 뭔데? 놀이 자체는 파생어인데 파생어가 되면서 새로운 어근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놀이터는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병마개 이렇게 할 때 우리말이 마개를 막 플러스 에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마개는 병이 있지? 병 플러스 막 플러스 에입니다. 병은 병이죠. 명사. 여기 어근이야. 그러면은 직접 구성 요소로 하자면은 갈로가 어디 쳐야 될까? 병막에야? 한번 생각해봐. 병막에 할 때 이걸 두 부분으로 나뉘자면은 뭐하고 뭘로 돼 있다고 봐야 돼?
병하고 마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병하고 마개예요. 병하고 마개니까 요렇게 쳐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 막에는 뭘까? 막은 막다야. 막다. 애는 뭘까? 막다는 동사죠. 그렇지. 그럼 애가 붙어서 뭐가 됐어요? 품사가. 명사가 됐죠. 동사인 놈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는 뭐라고? 명사형 전미사지. 그럼 명사형 전미사야. 그래서 요거는 어근 플러스 전미사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파생어가 되고 새로운 어근이 한 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근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중요한 문법이 한 개 나와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애가 나왔지, 그죠? 애. 요 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사형 전미사가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먹다를 명사처럼 보이게 하려면 뭐를 썼어? 먹음을 쓰지. 가다를 할 때는 감 이렇게 하잖아. 받침이 없을 때는 받침 밑에 미음만 붙여서 감, 꿈, 잠 이렇게 하잖아. 받침이 있을 때는 음을 썼죠. 자, 그럼 받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통은 먹음 이렇게 써요. 그리고 먹도 이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음이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얘들을 보세요. 얘들을 우리가 먹음이라고 써요, 안 써요? 먹이 이렇게 써요, 위에처럼 써요. 위에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은 요거는 꼭 이제 외워놔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 만들 때 쓰는 음과 이, 그러니까 모음으로 된 거지. 모음으로 된 거니까 연음이 일어나니까 먹음, 먹이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는 요렇게 되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걸 먹음, 먹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적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먹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잘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는 용언의 어간을 밝혀 적는다. 한마디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다가 원칙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 쓸 때는 이를 써서 명사형으로 만들 때는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거야. 앞으로 이제 용언의 어간을 밝혀 적는다. 이 말은 뭐다?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라는. 근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 놈들이 명사형 전미사로 쓰여서 특히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동그라미 여기가 비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음이 되겠죠. 이 뒤에가. 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 전미사인데 음이나 이가 아닌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놈이 왔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는 거야. 요게 원칙이야. 얘들은 이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밝혀서 적고 얘는 막 플러스 애니까 뭐가 되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마개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개를 보면서 마개가 그냥 마개인지 알았지 막 플러스 애라고 생각해 봤었어요? 안 해봤죠? 그럼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써버리면은 엄청 이 원래 어간이 머릿속에 싹 안 떠오르잖아. 여기 얘들이 딱 그런 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마중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 마중. 그치, 맞다. 내가 뭐 새해를 맞다 할 때 맛 플러스 웅이었어요. 맛 플러스 웅이다 보니까 명사형 전미사가 뭐가 쓰인 거야? 웅이 쓰인 거야. 음이나 이가 아니죠. 음이나 이가 아닌 애나 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 해서 이렇게 마중이 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 개 딱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요걸로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요 예를 죽 플러스 음이 있고 죽 플러스 죽다 엄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할 때는 이렇게 쓰죠. 죽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음은 어떻게 하니까? 음은 용언의 어간을 밝혀 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주검은 뭘까요? 요거는 명사형 전미사인데 음이나 이가 아니지. 그러면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요렇게 쓰는 게. 주검은 무슨 뜻이야? 요건 시체라는 뜻이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를 죽음, 주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때까지 내가 얘기했던 거를 뭐 정리가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미사일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적어주고 이가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형 전미사들은 어떻게 한다? 다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써준다. 이렇게 해서 죽음이 있고 주검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붕도 마찬가지겠죠. 집 플러스 웅이야. 원래는 집에 있는 웅. 그래서 지붕 이렇게 된다라는. 자, 그래서 거기 병마개에서 마개가 병 플러스 막 플러스 에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다지 한번 볼까요? 밀다 닫다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가 미닫일까 미닫일까? 그렇죠. 미닫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밀다에서 닫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리을이 어디 갔을까요? 리을로 끝나는 어간은 특정한 그 어미가 왔을 때 리을이 탈락되는 게 엄청 많죠. 물다, 문이 이렇게 되는 거. 또 뭐 있어요? 물다 말고 리을로 끝나는 거 아무거나 해보세요. 돌다, 돈이 뭐 이렇게 해서 리을로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된 거예요. 요거는 어근이겠죠, 그죠? 밀다라는 어근, 요거는 닫다라는 어근이지.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됐으니까 얘는 일단 뭐고 합성어고 이렇게 합성어가 된 거예요. 합성어가 돼서 새로운 어근이 한 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또 밀고 닫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죠? 밀고 닫는 것 해가지고 이것도 합성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밀고 닫고 하는 거니까 합성어인데 통사적 합성어일까 비통사적 합성어일까? 왜? 그렇지. 어간 플러스 어간이면은 중간에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생략된 꼴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돼. 그래서 57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어요. 요거 하면서 내가 많은 걸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이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게 진짜 비읍 받침이 있고 승경은 비읍이 있다. 승경은 비읍이 없어질 때는 오나 우를 남기고 간다 하는 것도 했고,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사형 전미사는 인데 그거는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사형 전미사가 아닌 거, 이런 것들, 요것도 그러니까 나온 김에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아까 죽음하고 주검을 했었지. 그러면 요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 요 두 개의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산을 넘어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요걸 써야 될까요? 요걸 써야 될까요? 위에 거를 써야 돼. 그러면 밑에 거는 언제 쓸까요? 가리킬 때? 어디를 가리켜? 저쪽 넘어. 그거는 가르칠 때가 아니라 가리킬 때라고 해야 돼요. 가르치다, 가리키다. 근데 이건 넘어는 넘 플러스 어야. 얘도 형태소 분석을 하면 넘 플러스 어예요. 형태소는 똑같아. 요거는 넘다라는 용언의 어간이야. 요거는 용언의 어간이고, 어는 어간이 나왔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어미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간 플러스 어미니까 이 너머의 품사는 뭘까? 이건 동사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간이야. 어간인데 어가 왔죠. 어가 왔으면은 만약에 뭐였다면, 만약에 이게 어미였다면은 요렇게 썼을 거 아니야? 너머로가 안 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어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버렸으니 얘는 뭐라는 걸까? 이거는 전미사라는 거예요, 전미사. 특히 너머, 요거는 뭐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일까? 너머는 품사가 뭘까요? 너머가 부사야? 간형사야?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에서 오나 하는 산 너머 남촌에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산 너머 남촌에는이야. 그냥 산 너머야. 너머는 산 너머 그곳이라는 뜻이야. 산 너머 그곳. 산 너머 그곳이니까 이거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야, 명사. 그러니까 얘는 명사형 전미사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지. 그러니까 어라는 말이, 어라는 요게 명사형 전미사야. 명사형 전미사인데 이가 아니죠. 이가 아닌 명사형 전미사가 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너머로. 그래서 이 너머는 동사 너머고, 이 너머는 넘은 곳, 그곳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형 요 어는 명사형 전미사고 요 어는 어미야. 그래서 요거는 넘어 이렇게 하고 이건 동사다. 산 넘어 여기에는 요거는 명사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내가 자주 가는 그 식당에 보면은 이제 담이 식당 밖에 나오면은 담이 요만하게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피다가 맨날 이렇게 담배꽁초를 그 담 너머로 버리나 봐. 거기다가 이제 경고 편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담 너머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놨는데 담 너머에라고 해야 돼. 밑에 걸로 해야 돼. 밑에 걸로 담 너머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내가 맨날 거슬려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기 담 너머에 너머가 아니라 너머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주인이 뭔 별 희한한 놈, 남이야 너머를 쓰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내가 찝찝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너머하고 너머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명사형 전미사가 명사형 전미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사형 전미사가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명사형 전미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쓰는 이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밝혀서 적어야 되고 일반적인 게 아닌 놈들 웅이니 애니 뭐 아까 웅, 애, 이런 것들은 전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될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넘겨서 60번에 5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0번에 5, 61번에 5, 62번에 1, 63번에 1, 64번에 3, 65번에 3. 자, 이것도 한번 틀리거나 알아볼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떤 걸까요? 62번. 자, 밑줄친 말 가운데 보기에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직접 구성 성분은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분석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해서 큰 집. 큰 하고 띄우고 집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어가 아니라 구조. 큰 집이라는 뜻이고 이때 큰 집은 붙여 쓰는 이 큰 집은 합성어고 무슨 뜻이에요? 큰아버지 집이라는 뜻이죠. 그죠? 또는 뭐 비속어로는 뭡니까? 큰 집. 나 큰 집.
어? 처갓집? 보통 니네는 모르는구나. 어른들은 제 큰 집 다녀왔어 이렇게 하면은 교도소나 감옥을 큰 집이라고도 해요. 비속어로. 자, 단어의 품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큰 집은 큰 형용사와 집이 됐죠. 직접 구성 요소가 이렇게 큰 집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있는 집 명사의 명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본받다는 본을 받다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받다라는 동사가 그 본받다도 그 품사를 따서 본받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집은 통사적 합성일까, 비통사적 합성일까? 응? 뭐라고? 예, 갔다 오세요. 큰 집은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이 간형어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큰 플러스 집 해서 간형어가 체언을 꾸미는 꼴로 돼 있는데 요게 크라는 뭐에다가 크라는 형용사에다가 간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어미가 생략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되고 꾸며줬으니까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통사적. 통사적이. 만약에 크집 하면은 비통사적. 그러면 그 비통사적이겠죠. 크집. 그런 식으로 뒤에 걸 꾸미는 게 뭐가 있었어요? 어미 생략되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 그러니까 비통사적인 거. 일반적으로는 크집 이렇게 안 하잖아. 크집, 작집 이렇게 안 하잖아.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하잖아. 어미가 생략 안 되는데 몇몇 개는 생략하면서 뒤에 걸 꾸미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접칼. 접는 칼을 접칼이라고 하는 거나 덮밥. 덮밥도 뭐예요? 덮은 밥인데 어간에다가 바로 접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통사적이라는. 그럼 본받다는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오늘 봤다니까. 비통사적이에요? 통사적이에요. 왜 통사적일까? 오늘 니은이 있습니다. 그치. 조사 우리말에서 어미를 생략할 수 없고 조사는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본을 받다 해서 을은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된 꼴이잖아. 그래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꼴은 통사적 합성어. 만약에 어미가 생략되면은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이제 된다는. 자, 그러면은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때 어느새가 무슨 뜻일까요? 어느 순간. 그러면 어느새가 품사가 뭘까?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부사죠. 그러면 어느새는 어느 플러스 사이겠죠, 그죠? 어느새를 어느 사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를 축약이 돼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어느새가 된 거야. 그러면 사이는 품사가 뭡니까, 원래? 그치, 명사죠. 그러면 어느는? 그치, 간형사죠. 어느 집, 어느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간형사가 지금 뭐를 꾸민 꼴이야? 명사를 꾸민 꼴이지. 간형사가 명사를 꾸민 꼴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거의 품사가 뭐가 돼야 돼? 뒤에 있는 명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큰 집 이렇게 마찬가지잖아. 간형어가 뒤에 명사를 꾸민 꼴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명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어느새가 무슨 품사가 된 거야? 부사가 된 거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품사로
요 합성이 되더라도 요 뒤에 있는 품사, 요 품사가 그대로 합성어의 품사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는 관형어 플러스 명사가 됐으면 보통은 명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가 됐다? 부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사례로 볼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축구 실력만큼은 축구 나오니까 열받아 죽겠네. 어제 괜히 그거 보느라고 잠만 못 자고 아우 진짜 짜증나서. 자, 그런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남달랐다. 남달랐다는 어떻게 해야 돼? 남달랐다. 그렇지. 남과 달랐다야. 남과 달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통사적 합성어일까? 비통사적 합성어일까? 왜? 조사가 무슨 조사가 생략됐을까요? 응? 과는 무슨 조사일 것 같아? 오늘 이따가 조사 배울 때 다시 할 텐데 조사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어요. 접속조사가 와, 가야. 근데 접속조사 와가 아니야, 지금 이건. 접속조사가 아니라 그냥 부사격 조사의 비교를 나타내는 거야.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그냥 남과 달랐다. 근데 남과 다르다. 다르다라는 형용사가 그대로 남 달랐다 해도 또 품사는 뭐예요? 뒤에 있는 다르다 형용사가 그대로 남다르다도 형용사죠. 그래서 요렇게 된 꼴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합성이 돼 있으면은 만약에 요렇게 돼 있는 걸 품사는 뒤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1번은 얘는 명사인데 얘는 부사 됐지. 얘는 형용사인데 여기 형용사 됐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다르다, 남다르다.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늦잠을 잤다. 늦잠은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늦다에 어간 늦이 나왔죠. 그리고 얘가 꾸며줘야 되잖아. 근데 어미가 없죠.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잠이 뭐니까 늦 플러스 잠이 명사니까 늦잠도 그대로 명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뒤에 있는 품사 따라가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낯선 하면은 낯선은 뭘까요? 낯선의 기본형이 뭘까? 낯설다. 그치, 낯설다지. 야, 낯선의 기본형이 낯설다야. 그러니까 설다가 뭘까요? 방금 이게 설다의 뜻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근데 낯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낯설다가. 그럼 낯이 익숙하지 않다. 낯이 설다. 낯설다도 당연히 합성어죠. 뭐가 생략된 꼴이야? 조사가 생략됐죠. 무슨 조사가 생략됐어요? 주격조사가 생략된 꼴이 낯이 설다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야. 근데 낯설다 이렇게 했을 때 낯설다가 원래 낯설다인데 설다에 이제 릴로 또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어미가 뭐가 붙은 거야? 낯이 은이 아니라 리을이 탈락하고 선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낯선 하면은 이제 니은이 뭐예요? 간형, 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낯선. 그래서 낯설다 이거는 어미가 붙었으니까 낯설다도 설다라는 게 뭐니까? 형용사인데 낯설다 해서 설다도 형용사, 낯설다도 형용사. 그래서 여기 거와 여기 게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낯이 순 우리말로 얼굴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15세기에는 얼굴이 뭐였을까요? 15세기에서는 얼굴 이거동의 계암직도 한가마는 하면서 송민곡에 나오거든. 얼굴은 예전에는 몸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얼굴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민곡에서 보면은 보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이렇게 할 때 얼굴은 예전에는 낯이라고 했고 그리고 요즘도 우리 낯이라고 하잖아. 뭐라고 해요? 낯이 있다도 하고 뭐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 이제 낯을 좀 낮추어 말할 때 낯짝.
또는 민낯을 봤다라는 게 민낯 이거 뭐 니네 뭐 쌩을 하잖아요. 쌩을 민낯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낯도 알아두세요. 낯은 지금 현재는 얼굴하고 같은 뜻이지만 예전에는 얼굴이 몸 전체의 모양, 형태를 얘기한 게 어의 축소가 된 거야. 전체 이거 다를 나타내던 게 요 얼굴로만 된 거니까. 하루빨리는 하루라도 빨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빨리. 빨리가 부사인데 하루빨리도 부사죠. 그러니까 빨리의 품사를 따라서 하루빨리도 부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2, 3, 4, 5는 뒤에 있는 품사가 합성어의 품사로 그대로 같지만 1번은 뒤에 있는 품사 명사지만 전체 품사는 부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또 몇 번이 있을까요? 65번. 단어에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우리말은 어근끼리 결합해도 세 말을 만들 수 있고 어근끼리 결합한 세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합성어라고 하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도 세 말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뭐라고 불러? 파생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솔, 방울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솔과 방울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고 풋, 고추는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풋과 어근인 고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된 것을 파생어라고 부른다. 자, 맨주먹은 뜻을 다하는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단어이군. 맨주먹. 맨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맨주먹 했을 때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근데 맨이 혹시 간형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간형사하고 이 접두사로 나뉠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라 그랬어요? 간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형사 10개 외워놓으라 그랬죠. 간형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랬어요. 간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우리가 간형어가 많은 거지 간형사는 그닥 많지 않다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도 하길 텐데 이그저 한두세 세헌옛 다른 어나더의 뜻 다른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해놓으라 그랬는데 이게 간형사가 명사를 꾸민 꼴인지 아니면 접두사가 붙어서 된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놈이 접두사일까 간형사일까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간형사는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그저 한두세 세헌옛 했잖아. 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 집, 새 책, 새 옷, 새 교실, 새 학년, 새 뒤에 명사 아무거나 붙여도 말 돼 안 돼? 다 되죠. 다 되면 그놈은 간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간형사일 때는 합성어가 되는 거잖아. 새가 간형사잖아. 그러니까 어근이지. 어근 플러스 새집 하면은 새집은 합성어지. 근데 맨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게 맨이 만약에 간형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합성어지만 맨이 접두사면은 파생어가 되는 거잖아.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게 접두사인지 간형사인지에 따라서 접두사이면은 파생어가 되는 거고 간형사이면은 합성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접두사인지 간형사인지. 그래서 접두사는 특정한 명사하고만 됩니다. 맨손, 맨발 이거는 되는데 맨코, 맨기 뭐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특정한 놈하고만 붙어서 쓰이는 거구나. 이랬을 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접두사가 된다라고 생각해. 막 붙여서 다 된다. 그러면 이거는 간형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구분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 갔지? 맨주먹은 맨주먹, 맨코는 안 되니까 맨주먹 이러면은 맞구나 접두사구나 이렇게 합니다. 날짐승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군. 맞아요? 네. 날짐승. 날짐승이 뭡니까? 그냥 야생이. 야생 짐승의 날짐승이야? 나는 짐승이 없지. 그치, 나는 짐승이야. 아 그래요? 날다, 나는 짐승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날짐승하고 대가 되는 게 뭘까? 무슨 짐승? 들짐승? 나는 거 하고 들하고는 뭘까요? 들짐승은 막 들고 다니는 짐승이야? 들판에서. 들판에서. 야, 그럼 새도 들판에 날아다니는데. 딱. 어? 땅짐승? 이렇게 해요. 길짐승, 날짐승. 길짐승은 왜 길짐승일까? 그치, 기어다니는 짐승이라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길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날짐승. 날아다니는 놈을 우리는 날아다닐 새 금자예요, 금. 기어다니는 놈을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금수만도 못한 놈 하면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지. 날아다니는 놈 중에서 아주 맹렬한 놈을 뭐라고 해? 그치. 그러면은 기어다니는 놈 중에 아주 맹렬한 놈을. 그치. 사자나 호랑이를 맹수. 기어다니는 놈이니까. 그리고 부엉이나 매나 독수리를 맹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은 뭐라고? 애완동 말고 집 가짜를 써서 뭐라고 해? 그치, 가금류라고 하잖아요. 가금류. 왜 AI 이렇게 조류독감 걸렸을 때 막 양계장에 있는 새들 때로 죽이잖아. 때로 그러니까 때로 죽인다라는 거 그냥 그 폐 처분 시키잖아. 그래서 가금류들을 뭐 폐처분 시켰다. 뭐 30만 마리를 뭐 했다. 뭐 이렇게 할 때 가금류 할 때 이거 그러면 날짐승은 날다에서 날짐승은 그러면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통사적. 어? 이게 이제 그러면 길짐승은 통사적. 어? 잘 생각해봐. 길짐승은 확실히 통사적이야. 왜냐하면은 기다지. 기 플러스 리을이잖아. 길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어미가 생략됐어요? 안 생략됐어요? 안 생략됐죠? 그래서 기는 짐승이니까 길 짐승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사적이야. 그러면 날짐승은 날다에서 그냥 짐승이 날다 어근에다가 바로 짐승이 왔으니까 이건 비통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을로 돼 있는 단어가 날다에 날을 이렇게 하잖아. 날을 짐승 하다 보면 리을이 뭐가 된 거야? 동음으로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가 된다는 게 통사적이 된다라고 앞에서 살짝 했던 걸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은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라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통사적이고 이렇게 보면 비통사적이니까 그거 괜히 냈다가 욕만 졸라 얻어먹을 테니까 아예 이게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내지는 않아. 길짐승은 냅니다. 그래서 날짐승, 길짐승, 금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금수강산 할 때 금수는 뭘까? 금수강산 할 때 금은 비단 금자에 수놓을 숫자야. 비단만으로도 아주 예쁜데 거기다가 예쁜 수까지 났으니까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강과 산이 자연이 아주 아름다운 걸 금수강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금수는 전혀 다르죠. 이 금수만도 못한 놈. 특히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남긴 게 보면은 요즘 뭐 고려 거란 전쟁 하잖아요. 거란이 고구려의 후손이었던 발해를 926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후예로 자처했던 사람 그 나라가 고려잖아. 그러니까 거란은 금수만도 못한 나라니까 절대 통교하지 말라 하는 게 훈요 10조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 금수가 바로 이 짐승만도 못한 거다.
이 짐승이 이제 한자로는 원래 뭐에서 나온 걸까요? 짐승은 한자로 중생 있지, 중생. 우리가 왜 불교에서 보면은 이런 중생이 이렇게 했던 이 중생이 사실은 모든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중생했는데 이 중생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짐승만 하는데 예전에는 중생하면은 사람도 이 중생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지금 동물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날짐승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날다와 짐승 이렇게 했으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군소리와 군밤은 아까 내가 군밤 했죠, 그죠? 군소리는 군자가 쓸데없는 이라는 접두사 군이고 군밤은 굽다에서 나온 거죠, 그죠? 아까 그래서 그 얘기 쭉 했었어요. 그래서 군밤은 합성어야 구운밤이 되는 거예요. 구운밤. 돌다리와 집안은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므로 합성어이군. 맞죠? 돌다리, 집안 이렇게. 감나무는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고 나무꾼은 어근 플러스 접사다. 감나무. 그렇죠? 감나무 할 때 감은 한자일까요? 순우리말일까요? 순우리말. 감은 순우리말입니다. 귤은? 아니요. 귤은 한자예요. 해귤고사라고 저번에 내가 얘기해 준 거 기억나? 회귤. 회가 무슨 회? 품을 회. 귤은 귤. 근데 귤이 예전 그 차 중에 귤 껍데기 막 썰어 넣어서 달달한 차가 뭐디? 근데 귤은 아닌데 귤을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 못 봤죠? 그러니까 노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다가 나중에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있잖아. 유자 귤이에요. 유자가 보면 귤 껍데기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하면서 조홍시가에서 박일로의 조홍시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유자를 품어가서 부모님한테 주려고 했는데 나는 품어가 반길리 없을세 근로설워 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자기 엄마는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 반중 조홍감이 참 먹음직스러워서 내가 품어가서 엄마를 주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돌아가셨네. 그래서 나는 이걸 품어가봐야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서럽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회귤고사 해가지고 귤을 품다. 그때 귤은 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유자차 먹다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근데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들어봤어요? 귤이 해수를 건너면 그러니까 해수 북쪽과 해수 남쪽이 자연 환경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수 북쪽에 있던 거는 귤을 심으면 귤이 나는데 이쪽 밑쪽으로 넘어가면은 귤 심었는데 탱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놈이 됐을 때, 특히 안 좋아졌을 때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3번이죠. 군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또 몇 번 해볼까요? 자, 넘겨서 66번에 5, 67번에 3, 68번에 2. 몇 번 해볼까요? 68번 한번 볼까요? 붙잡다의 붙잡은 어근 붙가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가 접사 희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고 한다.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이것도 계속 했었죠. 그죠?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밀어붙이다 이렇게 일단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좀 그거 하니까 3개 다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나중에 자기가 쓰는 말을 이 형태소 분석만 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말 진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붙잡다 한번 볼까요? 붙잡다. 붙잡다는 붙다라는 것과 잡다라는 부분에서 붙다, 잡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붙다, 잡다 하니까 이것도 어근이고 이것도 어근이야.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예요. 붙잡다라는 합성어는 그러면은 통사적 합성어일까? 비통사적 합성어일까? 통사적이야? 당연히 비통사적이죠. 왜냐하면 붙다라는 어간, 잡다라는 어간, 어간과 어간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꼭 있어야 돼? 어미, 무슨 어미가 있어야 돼? 연결시켜주는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연결 어미가 지금 뭐 됐어요? 없죠. 생략됐죠.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잡히다는 자, 잡히다. 이건 또 뒤에서 배울 텐데 원래는 잡다잖아요. 그죠? 잡다에다가 히가 붙었어요. 그리고 다가 붙은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직접 구성 요소로 놓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붙잡다가 된 잡히 이렇게가 된 거라는 거야. 잡이 간인데 히가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잡을 근이라고 하고 히를 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사.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 히는 무슨 접사일까요? 무슨 접미사일까? 잡다하고 잡히다는 무슨 뜻이? 어떻게 틀려요? 잡히다 약간 능동으로 피동. 능동이냐 피동이냐. 이게 피동 접미사야.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요 4개가 피동 접미사야. 이히리기 우구추 이우 요거는 사동 접미사야. 뒤에서 다시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히리기는 사동으로도 쓰이고 피동으로도 쓰여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 이히리기 먹다를 사동으로 쓰면은 먹게 하다 하니까 먹이다죠. 먹음을 당하는 거는 피동이겠지. 그거는 먹히다겠죠. 그래서 먹이다와 먹히다 이렇게 할 때 이히리기 이게 사동으로도 쓰이고 피동으로도 쓰이는 거. 우구추는 사동으로만 쓰입니다.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어근 플러스 접사니까 얘는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해놨는 그거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거기 밀어붙이다 할 때 붙이다. 밀어붙이다는 어떻게 이제 될까요? 밀어붙이다. 자, 일단 밀 플러스 플러스 붙 플러스 플러스 다 이거잖아요. 그죠? 일단 밀다와 붙다가 있겠죠. 밀다와 붙다가 이제 이게 어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는 뭘까? 아까 얘기한 붙다와 붙이다는 정의사. 붙다는 붙는 거지만 붙이다는 피동. 내가 피동이야 사동이야. 내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놈이 여기 붙게 하다지. 붙게 하다니까 사동이야. 그래서 이건 사동 접미사야.
그러면은 붙이다, 붙이다 요 놈이 일단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 놈이 일단 뭐가 직접 구성 요소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붙이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밀다가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밀다, 붙이다에 어간이 있으니까 뭐가 온꼴이야? 연결 어미가 온꼴이지. 그러면은 이놈이 하나의 어근, 이놈이 하나의 어근이 된 거죠.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뭐가 된 거야? 합성어가 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뭔가가 나오면은 전부 뭐를 딱딱 해줘야 돼. 직접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자, 내리치다. 요게 나와서 얘긴데 한번 볼까요? 붙이다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표를 붙이고 소포를 붙였다. 우표를 붙인 소포를 붙였다. 이렇게 해봐. 우표를 붙이다는 둘 다 똑같잖아. 우표를 붙이다. 소포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는 위에 걸로 해야 될까? 밑에 걸로 해야 될까? 소포를 붙이다는. 왜 그럴까? 진짜 붙이는 거랑. 그러니까 뭔가 붙이다 이렇게 붙다라는 이 의미가 살아 있잖아. 그러면은 붙이는 이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소포를 붙이다는 소포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 스티커처럼 포스트잇처럼 붙이는 의미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 어간의 원래 의미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그게 목걸이하고 목걸이가 있어요. 걸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지. 목걸이는 여기 목에 걸잖아. 그러니까 걸이라고 이렇게 용언의 어간을 밝혀서 적어주는 거야. 근데 목걸이라는 병이 있어요. 목에 생기는 병.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걸다라는 의미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목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넥플레이스의 목걸이. 요거는 병이야, 병. 그러니까 그냥 목걸이. 그러니까 붙이다. 이것도 그러면은 전을 붙이다는 위에일까요, 밑일까요? 전을 좀 그러면은 후라이팬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전이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짤깍 붙이는 게 아니냐, 스티커처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붙인다는 의미는 사라졌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부침개 부침개라고도 얘기를 하죠. 부침개 할 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게 넘기면 이렇게 했는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내리쳤다는 뭐면 내리다 치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내리다 치다니까 직접 구성 요소가 어간이 3개 이상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이렇게 했어요.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리쳤다. 나온 거니까 일단 다 해봅시다. 내리쳤다는 그대로 하자면은 내리다 플러스 치 플러스 플러스 다야. 내리치었다. 치엇이 뭐가 된 거예요? 첫이라고 뭐가 된 축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어근이겠죠. 어간. 요것도 어간이죠. 그죠? 엇은 뭘까요? 엇은 과거 시절에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 다도 종결 어미지. 그러니까 어간이 몇 개밖에 없어요. 어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지금 떠넘기다는
떠넘기다는 떠가 있고 넘기다 이렇게 했을 때 떠 플러스 넘 플러스 기 플러스 다야. 자, 이게 얘는 어간 어미부로 나뉘자면 이렇게는 여기서는 여기는 떠가 아니네요.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뜨 플러스 어 플러스 넘이야. 뜨다. 뜨다에다가 연결음이 어를 해준 거야. 뜨어인데 뜨어가 축약이 돼서 떠가 된 거예요. 그죠? 떠넘기다가 뜨다에서 이거 뭐 물에 뜬 걸 이렇게 뜨는 거 있지. 뜨어서 넘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놈 어간이 한 개 있죠. 넘기다도 어간이야. 넘기다도 어간인데 이 어간에 넘 플러스 기지. 넘다를 넘기다. 넘기다는 뭐예요? 그치. 넘게 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넘겨. 그러니까 이희리기 우구추에서 기 사동 전미사가 온 거죠. 그래서 어간이 지금 뜨, 넘, 기 해서 세 개가 돼 있는 거야. 접사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뜨어 넘기다지. 그러면 이놈이 먼저 되고 요 놈이 이제 다시 어근이 되는 거잖아. 요 어근과 어근이 다시 만나서 합성어가 된 꼴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아? 밀어붙이다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합성어가 된 거지. 그래서 떠넘기다가 바로 요 두 개를 다 하는 게. 헛돌았다는 헛은 뭐고? 접두사고 돌다에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파생어입니다. 헛, 돌다. 아따는 앗은 과거 시제 선엄한 의미니까 오간다는 오다 가다가 되는 거지. 그지? 오다 가다니까 또 그냥 두 개. 오다 가다 어간 두 개에서 뭐가 합성어가 된 거고 그들은 끊임없이 짓발표도는 어떻게 해서 될까요? 짓발표도. 짓은 뭘까? 짓 플러스 발다의 발 플러스 히 플러스 어도가 된 거예요. 짓은 그냥 밟다라는 데에도 원래 뜻이 있는데 짓밟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좀 더 강하게 세게라는 뜻이지. 좀 더 강하게 세게라는 뜻을 더해주니까 짓은 뭘까? 이건 접두사가 되는 거예요. 접두사. 요거는 이제 어간이죠. 요거는 밟히어도 히 밟다가 있고 밟히다가 있지. 피동. 그치. 이거는 피동 접사야. 앞에 앞에 지승. 아, 이거 쏘리 내가 잘못 썼네. 이거는 짓다 할 때지, 그치? 멍멍이가 짓다 할 때.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는데 아니죠. 아까 요거는 여기 어근이 와야 돼. 어근 플러스 어근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밟히다가 이게 어근이 되기는 했지만 짓이 다시 뭐가 된 거야? 접두사죠.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접수사 플러스 어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생어. 직접 구성 요소로인데. 근데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죠? 떠넘기다나 뭐는 저기 밀어붙이다는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 짓발표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이런 식으로 다 형태소 분석이 다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능도로 가면 됩니다. 하산해도 되는 부분이. 내가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예, 잠깐 쉬었다가 하죠. 네. 급발진에서 평균으로 100개 있거든. 이거 소금 나갔어요. 태어난 처음.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꺼놓고 왔다.